네, 2022년 3월 24일 관심 종목 몇 개 얘기하고요. 그러려고 아까 이 기사를 빼먹어서 미 상무장관이 한국과 철강 쿼터 재협상 계획이 없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린 트럼프 행정부 때 이때 미국이랑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은 당시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해가지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 톤대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랬었는데 지금 반면 유럽연합과 일본, 영국은 쿼터제를 택하지 않고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랑 영국이랑 일본은 재협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철폐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에는 관세를 매기는 저율 할당 관세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협상을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은 타이 대표는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특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뭐 물량은 줄었지만 그래도 관세 낮은 관세였어. 관세 면제였나? 면세였어요. 면세로 대신 양을 줄여서 수출을 하고 있었다. 요 재협상을 하는데 요게 난항을 겪는다 해서 지금 철강주가 인플레이션이랑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쭉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긴 하죠. 그런데 조정하는 폭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요 오렌지색 라인에서 매도를 했다가 오늘 여기 아니 요날 매도를 했다가 피보나치 이거랑 분봉상을 보면서 재매수를 했고 오늘 살짝 올랐을 때 매도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돌파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운이 안 좋으면 이 라인 갭 매운 라인까지 훅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려고요. 일단 그렇고요. 관심 정보 다시 얘기를 할게요. 뭐 지금 있는 거 몇 개 체크하고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죠. 이전 영상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셰일가스나 플랜트에 들어가는 철강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위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때 여기서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때 사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위에서 지금 고가권에서 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올렸다가 떨어졌고 올렸다가 떨어지는데 21선을 지지하고 지금은 이 가격대에 있어요. 18,000원 위에 19,000원대 있는데 이 가격이 뭐냐면 요때 요 매물에 지금 겹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와중이다. 그래서 이 라인은 이미 넘어섰고 자, 요 라인에서 요 추세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오면 좋은데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한 요 정도 라인 21선 파란 라인 21선 21선은 오늘은 이 정도 라인이지만 이게 슬슬 위로 올라올 겁니다. 요때 다시 매수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연두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주황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뭐 티플렉스나 이런 애들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권이라서 따로 이건 매수 그 가격을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이라고 있어요. 오늘 새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고 중간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지길래 기다렸다가 오늘 또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또 일부를 했어요. 그냥 토스뱅크인데 이건 추천 안 할게요. 이거는 관심 정보 안 할게요. 이거는 좀 약간 위험해서 그러고 이지홀딩스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보단 많이 못 가고 있고요.
거래량이 살아나야 돼요. 얘는 거래량이 살아나는 거 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IT센도 저는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감사보고서를 갖다가 지연 제출을 하네요. 그래서 얘는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툭 쏘겠지만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라고 말을 하긴 뭐해요.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21년 실적이 2021년 실적이 2020년의 실적의 2배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부채 비율은 낮고 유보율도 낮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만약에 하신다면 5,200원 라인 5,20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낫고 괜히 섣불리 따라 들어가긴 좀 애매하다. 그리고 5,200원에 들어가고 손절은 61선을 칼같이 지키면 좋겠어요. 61선. 그래봐야 한 5,000원대니까 한 뭐 10% 이내에서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IT센. 이 회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콤텍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I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괜찮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플랜트 업종으로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그때 요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저항을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좋았다가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 수급이 좋았고요. 외국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차트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면 떨어지고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일단 옆으로 횡보를 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21선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격을 찍어 드리더라도 이 21선을 알아서 21선 세팅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한 25,700원이라고 오늘은 되어 있는데 내일은 그게 더 올라가겠죠. 요 정도에서 21선 정도 오게 되면 요 정도에서 첫 진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61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뿅 올라오니까 6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의미 있는 가격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지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1선이 올라오면 한 요 정도 24,600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요 정도에서 요렇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 지지받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 좀 있을 때, 왜냐하면 이런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말씀드렸다가 쭉 올랐다가 지금 21선에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캔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갔잖아요. 21선을 깨고 61선을 터치하고 올리고 21선을 지지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땐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이 가격이 높은 건 아니라서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이나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 붙어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일선 그리고 21선 그리고 61선 이렇게 노려볼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될 것 같고 여기서 오면 사고 올라가면 땡큐 떨어지면 이렇게 더 사보는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관심 종목으로 했던 SGC 에너지죠. 자, 이때 말씀을 드렸다가 올랐어요. 다시 가격을 주고 또 오르죠. 근데 또 떨어졌어요. 오르려다가 또 이 가격대에 왔어요. 이 가격대에 왔고 61선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21선을 깨고 이런 종목은 요 61선 내일 한번 더 오면 그때 노려봐도 되고 요 121선도 이렇게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줄은 그어져 있지만 지금이 매수 영역에 있다라는 거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GC 에너지였고요. 그다음에 다원시스는 제가 중장기로 본다고 해서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조금 올랐죠. 떨어지면 사도 돼요. 핵융합, 태양광, GTX, 철도 이런 거 하는 종목이라고 하죠. 지금 지금은 어느 정도 머리를 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붙지 마시고, 얘도 따라붙지 마시고, 요 5일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고점대 있잖아요. 요 라인. 그래서 뭐 요 정도 3만 원 초반, 3만 원 요때 초반이나 더 떨어지게 되면 21선도 올라오겠죠. 근데 얼추 뭐 비슷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 3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은 61선. 손절은 61선입니다. 손절가도 줄을 그어드릴게요. 손절은 61선을 아니 이건 손절할 필요가 없긴 해요. 이거는 그렇고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어디 있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우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잡기에는 이 전 매물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수급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건설주 중에서 금호건설이 아직 좀 덜 갔죠. 금호건설 아직도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실적도 실제로 2021년에도 좋았고요. 자, 그러면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것도 보니까 장기평 이렇게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장기평. 저만 좋아하나요? 아무튼 요 장기평 요 정도에서 노려봄직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1,250원 그리고 11,700원 요거 이탈하면 손절, 금호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대형 건설 중에서는 GS건설이 있죠. GS건설은 이 고점대를 지금 돌파하고 매물 소화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21선을 노려봐도 되고, 이거 올라가게 되면 쭉 올라가겠지만 아니라면 요 21선을 노려보면 요 21선이 지금 이 전에 윗꼬리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요 21선부터 61선 요 라인은 매수 영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GS건설이고요. 금강공업은 얘도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비슷한 모양이죠. 올렸다가 21선 찍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긴 할 텐데 호가창이 그렇게 막 풍부하지는 않고요. 21년에 흑자 전환을 하고 22년에는 더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금강공업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막 달려들지 말고 21선 파란 라인 21선이 올라오면 그때 노려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KCC 건설주 몇 개 넣었어요. 요즘 하도 유행이라. 근데 실적이 좋은 애들로만 해야 되는데 KCC 건설은 이 추세는 좋아. 그러니까 차트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이게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위로 쓱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처럼 트레이딩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따라붙어도 되는데 아닌 사람들한테는 말하기 참 곤란하긴 해요. 근데 저도 잘못 확 얘기를 해버렸네요. 자, 그리고 IT사는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한네트란 종목이 있는데 얘는 CBDC 관련 종목이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옆으로 기고 있다는 거죠. 옆으로 기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신용 비율이 높아요. 신용률 11.44%가 신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시초의 매수 이 정도의 매수하고 손절은 21선으로 잡는다. 손절을 21선으로 잡는 거예요. 보통 21선을 매수를 하는데 아니면 21선 난 종목이 뭐 나쁘지 않아서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손절을 하는 게 낫겠네요. 예. 뭐 이렇게 찍고 다시 급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얘는 보게 되면 시세를 줬다가 밑에 다시 저점을 잡고요. 쓰리바닥을 잡고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양봉에 돈이 들어왔고 여기에 양봉에 돈이 들어왔고 윗꼬리에는 이 전에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근데 이걸 깨게 되면 여 밑에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중국의 위안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개발한다고 하죠. 자, 한네트랑 비슷한 종목이 같이 봐도 되는 종목이 K사인이에요.
K사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왜 쓸데없이 이런 게 그어져 있니?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세를 줬다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K사인도 한네트랑 같이 CBDC 관련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라인 2,550원, 그다음에 요 정도 라인 요렇게 두 군데서 매수가 가능하겠네요. K사인이요. 훅 올라가 버리면 그냥 올라가라 그러세요. 떨어지면 다시 기회를 주고 요 장기 입형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사인도요.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죠? KCT. KCT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말 나온 김에 KCT도 한번 그럼 볼까요? 한 요 정도 라인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 정도 라인, 요거 깨면 손절, 이거 깨면 손절,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요. 자,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가 올라갔다가 61선 반등을 줬죠. 21선을 깨니까 61선 반등을 줬네요. 요 녹색 라인, 그러니까 이 21선, 61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지만 또 보려면 또 볼 수도 있는 라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주식이잖아요. 길게 보면 얼마 못 갔다. 이건 중장기로 저번에 예전에 중장기로 말씀드렸었고 1월 말에 말씀드려서 여기서 2만 원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4만 원대까지 갔다가 매물을 맞고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길게 보면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충분히 괜찮고요. 이건 그때 두 번째 드렸던 라인이라서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61선 한 번 더 줘도 되고요. 요게 올라갔다가 분명히 또 여기 매물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지지받고 반등을 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라인까지도 매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CJ 프레시웨이였고요. 그다음에 우양도 그때 요때 요 가격 드렸고 밑으로 쭉 뺐다가 얘가 좀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에요. 우양은. 그런데 아직 상장 이후에 큰 시세를 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연두색 라인 이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종목 이렇게 갈 듯하다가 밑으로 훅 뺀다. 역시 훅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럼 뭐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요. 일단 우양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쭉 가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제 음식점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1선들 따는 21선 딴다는 기분으로 가도 될 것 같고요. 떨어지더라도 장기 입형, 요 장기 입형 요걸 기준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봐야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10% 정도 차이예요.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 다음에 상상인도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3일선, 뭐 21선, 요거 매수 영역이고요. 61선까지도 저는 매수 영역으로 볼 거예요. 9,000원 정도까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우산업이라고 있어요. 현우산업. 애플과 관련주죠. 요즘 자동차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라인, 그리고 21선. 요 두 라인을 갖다가, 매수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빼고요. 자, 요렇게. 현우산업도 요 정도 라인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올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피부 미용 관련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뭐 여자분들 리프팅하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많이들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클래시스 후발주로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클래시스도 아직 괜찮긴 한데,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종목으로 비올 2,340원 정도에서 2,280원 정도가가 매수가가 될 수 있겠다. 비올이라고 합니다. 길게 봐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 유보율이 조금 없어서 그렇지 뭐 회사 실적은 나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비올. 자, 관심 종목 1탄이었습니다.